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아쉽게도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아래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약세 마감이고요. 특히 이제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의 낙폭이 더 컸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상승의 이유 두 가지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파월 의장 아직 만변하지 않았구나에 대한 확인, 또 한 가지가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그 컬러가 간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반대의 흐름인데 간밤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연준 위원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파월 의장은 그 며칠 전에 FOMC에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완전히 기조를 바꿀 수 없고 지금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피봇에 대한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면서 시장 반등세를 굉장히 강하게 시연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일정 정도 눌러줄 필요는 있겠구나라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간밤 밤 사이에요. 연준 위원들이 일제히 나와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더 세게 올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 외의 주변 지표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국채금리가 2년물, 10년물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거의 미동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언의 힘이 강했느냐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달릴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1월 고용 데이터의 통계성 때문에 그 신뢰도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반응이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목을 쉬어갈 명분을 찾는 미국 증시라고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글의 AI 실수 이게 지금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정리해 볼 테지만 이 구글 알파벳의 주가가 7% 급락을 하면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 두 개의 약세를 이끌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다우가 그나마 좀 마이너스 0.6% 하락으로 선방한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라는 것은 아직 산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5년, 10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산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살아남는 그 소수의 기업이 될까를 리스트업을 해놓고 우리가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박이 아닌 진정한 승자가 무엇이 될 것인가의 고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에 대해서 맞춰서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소수의 대박 케이스와 버블의 형성, 그 이후에 이제 승자 독식의 구도를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간밤 이슈 정리를 해드리면 테마인가 중장기의 변혁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챗 GPT였는데 여기에 구글이 죄를 뿌렸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자기적인 해석이긴 한데 이 팩트를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구글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챗봇 시연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오고 갔겠죠. 특히 이제 그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처음 발견한 것에 대해서 9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냈더니 챗봇의 대답, 은하 등등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런데 딱 사람들의 시선에 걸린 게 이 답변이었습니다. 요 JSWT는 태양광 밖에 행성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다. 이 문구였는데 나사에서 이게 오류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요 태양계 밖에 행성 사진을 처음 찍은 건 이 제임스 웹이 아니라
칠레에 위치해 있는 VLT라는 망원경이라고, 예, 이게 전문 용어라서 저도 좀 어렵네요. 예, 요게 이제 오류라니까 팩트가 틀렸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이럴 거면 우리가 AI 인공지능 비서에게 뭐하러 물어봐, 이렇게 이제 실망감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구글의 알파벳 주가 외에 나머지 주가가 같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거든요. 0.31%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요즘 하루 걸러서 하루는 마이크로소프트 홍보, 하루는 이 구글의 홍보, 이게 막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봇 기능 추가 간담회 메인 화면에서 한 4가지 질문이 화면 띄워놓고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중에서 한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질문 자체가 다르다. 이거 마케팅과 소비자의 타깃이 조금 설정이 2개가 다른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해산물을 먹지 않는 6명을 위해서 저녁 파티를 열 건데 3가지 코스 메뉴 추천해 줄래? 이런 질문. 아이와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병, 종이 끝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공예 활동할 건데 추천해 줘. 이런 거. 질문의 그 뉘앙스 자체가 좀 다르죠. 아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챗봇이라는 한계를 인지를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팩트 체크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우리는 어디에 타깃을 맞춰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일찍부터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에는 기술력보다 앞으로 정확도와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 산업의 태동, 경로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비교하자면 격차가 너무 커서 비교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구글링이라고 하죠.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구글 사용 장악하는 쪽이 84%가 되고요. 요 빙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이제 검색 엔진은 미국 내에서 불과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이제 구글만 쓴다는 거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구글의 이 검색 엔진이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산업 경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SK텔레콤 컨퍼런스 콜 이번에 그 인공지능 비서 ADAS의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질문거리가 이 안에 좀 숨겨져 있죠. 어찌되었든 간밤 AI 관련해서 주가의 반응이 어땠는가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AI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알고 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등등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종목인데, IBM은 또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 최대 수혜가 엔비디아로 거론이 된다라는 점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밤 반도체 사실 다 부진했는데 엔비디아 홀로 0.14%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밈주신 성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급등 급락 반복했던 테마주들 바로 떠올리시는 그런 종목들과 연관도가 이제 높은 종목이긴 한데, 그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는 간밤 또 이어졌다라는 점, 요게 이제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시장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관찰을 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쭉 정리해 봤고요. 그 2월 2일에 미국에서는 대화형 AI ETF 상장 신청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수급 논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상장 신청을 했을 때 신청서 안에 들어간 내용들, 티커가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CAHAT, 챗이라는 티커로 상장 예정이고요. 소요기간이 한 2달 반 걸리는 거 감안했을 때 ETF가 만약에 상장된다고 하면 4월 중순 정도가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보통 이제 ETF라는 수급 논리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때 이제 상장 신청서 안에 있었던 내용들 여기 아래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포트폴리오 구성은
굉장히 많은 종목이 구성이 될 겁니다.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다 이름을 올릴 텐데 요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되는지 그 과정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내 이슈 체크를 해볼까요? 1월에서 2월 외국인 순매수 강도에 대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부분은 사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흐름이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강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쪽의 순매수가 시총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부분이 이쪽에 포착이 됩니다. 특히 인도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대만이 여전히 이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1월에 이어서 2월도 순매수가 꾸준한데 일단 대만 쪽이 조금 더 러브콜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브라질 부분이 요즘 또 뜨고 있습니다. 예, 브라질의 러브콜이 요즘 하나씩 잡히기 시작해서 여기 아래에다 기입을 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반사수혜로 브라질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시장을 봤을 때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어디에 키워드를 주목해 볼 수 있을까? 여전히 KPX 투자 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해외 기업이랑 공장에 대해서 증설 논의를 다시 한다라는 보도는 일각에서 나오는데 오피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이던스 이행 내역을 보면 힌트는 숨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출 부분 이게 이제 2022년 수정치고 올해의 내용인데 전년 대비 한 25에서 30% 증가를 할 것이라고 타깃이 이제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KPX 측면을 보시면 7에서 지금 9.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매크로 환경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요구되는 측면도 있죠. 유럽이랑 미국 쪽에 공장 지어야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요거 준비했다가 시간 없어서 빠르게 넘겼는데 종목들 한번 쭉 보시라고. 특히 지금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어떤 기업이 포함이 돼 있는지 밸류체인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